자, 농림부 장관 송미령을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이재명이 또 유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청문회도 안 한답니다.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커져가는 문제의 배경에는 이거는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노가 배후에 있죠. 뭘 우롱해요? 국민을 우롱하고 보수를 우롱하고 국민의힘을 우롱하고. 그래서 송미령이라는 이 작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임명했는지 모를 그런 임명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장관쯤 되면 왜 임명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공무원으로 보자면 뭐 한 4급, 3급 정도도 안 될 건데, 그런데 그런 자를 갑자기 여성을, 지금 농림부 장관은 주로 호남 출신 남성이 맞는데 갑자기요, 연구원 출신 농촌경제연구원장도 지금 장관을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 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을 갑자기 장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검이 왜 송미령이가 장관이 되었는가를 좀 들어보면 나는 김건희하고 관계나 뭔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미령이가 진짜 웃기는 거는 겸 다음 날부터 나는 국무회의에 갔는데 계엄에 반대했다.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는 참회문을 야권에다가 탄핵 국면에서 계속했어요. 어떻게 쥐를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지, 차라리 저렇게 다음 날부터 욕을 해대는가. 진짜 저게 웃기는 종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 송미령에 대해서 이 정권 부역자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송미령이가 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농업사법에 대해서 이것은 농망법이다. 농업이 망하는 법이라고 반대하는데 민정권의 뜻에 따라 앞장서서 농망법이라는 것은 양곡법. 양곡법이라고 하면 남는 쌀을 다 사준다라고, 그렇게 초과 미곡을 정부가 다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본이 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그래서 반대해왔죠. 그 다음에 농안법이라고 농산물 가격 안정법이라 해서 농산물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겠다. 자, 이 부분이고, 또 재대책법, 재보험 개정안, 이런 것들을 해서 농민들의 농사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져주는 이런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은 자본주의 자유시장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했고, 그 반대에 앞장선 사람이 송미령이었어요. 그래서 송미령은 농망법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전사처럼 야당이 밀어붙이는 농업사법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송미령을 이번에 유임을 시키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호남의 여당 의원들 중에 농림부 장관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지금 황당해져 버렸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저렇게 윤석열을 빨리 배반하던 자를 이재명이가 유임시키니까 이걸 우리를 조롱하는 것 아닌가 황당해졌고, 또 남태령까지 트랙터를 몰고 와서 탄핵 찬성의 중심에 섰던 전농 같은 경우에가 지금 이 농업사법을 민주당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을 이번에 당선이 되면 농업사법 통과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집단이죠. 그런데 전농은 자기들을 탄압하던 송미령이가 유임되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 앞에 와서 시위까지 하고, 진보당의 전종덕이라는 의원도 또 대통령실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불만이, 국민의힘에서는 수모다, 그리고 농민단체다 다 들고 있는 거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하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제 정무수석 우상호를 국회로 보내가지고 설명하는 과정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송미령이가 유임된 데는 전적으로 이재명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뜻이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이재명의 당평 통합 실용주의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여성 장관도 한 30% 해야 되는데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용도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 적극 들어보고 갈등을 조절하는 데 직접 역할을 수행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송미령이는 여부 있겠습니까? 분골 쇄신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 실제 그저께 분골 쇄신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원래 내각 인선 중에 한 자리는 윤석열 정권 사람을 유임시켜서 자신이 관대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러다가 송미령이가 제일 먼저 나는 윤을 모르오라고 외치고 비난하고 또 탄핵 기간에도 야권에다가 꼬랑지를 치니까 이제 송미령 바로 너가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미령이 계엄 이후 국회에 나와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장관이 된 걸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발탁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네가 농업사법을 농망법이라고 했으니까 네 손으로 네가 싼 똥을 다 치우는 수모를 견뎌라. 그리고 나는 나한테 항복한 자를 이렇게 살려주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송미령이는 윤통이 거부했던 양곡을 자기가 지금 재추진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감축을 좀 하는 조건으로 지금 양곡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자, 감축을 하면 거기도 돈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남는 쌀은 다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감축을 하는 것이 농민이 감축을 희생하면서 합니까? 아니에요. 감축하면 그 감축에 대해서 감축한 만큼 돈을 줘야 될 거고 남는 쌀은 다 사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쌀농사가 사실 큰 돈은 안 남지만은 지금 쌀농사를 일정하게 논이 있는 사람들이 짓게 되면 남는가 마는가 뭐 가격이 하락하는가 걱정할 것 없이 무조건 지어서 정부가 사게 되면 지금도 쌀이 남아가지고 야단인데 이제 그 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대안이 하나 있겠죠. 북한에 주면 된다. 자, 송미령이 왜 유임했는가. 이재명이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속성이 이제 일단만 드러났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에 그렇게 문재인 정부 입장에 서가지고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던 정은경이 제가 엄청 비난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은경이가 저를 겨냥한 듯 비난도 했고요. 좌파 매체를 동원해서 비난도 했고 제가 낸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냈죠. 그런데 저한테 이제 끝까지요. 그 행정소송을 패소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걸 냈는데 그거는요 또 같은 재판, 같은 행정재판소, 다른 법정에서 그건 또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책의 코로나 정책, 또 위드 코로나 백신 정책에 반대한 저한테 대한 끝없는 보복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 정은경이가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캠프에 등장을 했어요. 떠들썩하게 등장했고 유세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은경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 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 그렇게 마스크를 못 사가지고 한 개 2,000원씩 주고 뭐 5개까지인가 살라고 줄 서다가 젊은 학생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 마스크 회사, 진단키트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했다. 물론 남편이 보유했다지만 그거 지가 보유한 것 같지요.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다. 이거는요 장관직에 임명 안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깜빵에 쳐보내야 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고는 코로나 주역 배우자가 코로나로 돈벌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장관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 우리가 코로나 때요. 그때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스크 파는 회사, 또 백신 유통 대행하는 회사, 또 더 나아가지고 뭐 진단키트 회사 이런 것들이 장난을 엄청 쳤고 미국에 수출하니 또 주가를 올리니 장난을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코로나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 이런 장난도 있었죠. 거기에 반드시 권력이 결부되어서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일단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요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은경의 남편이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의 상징이고 성공적 방역, 그것도 성공적이 아니라 10만 명이나 죽었는데 성공적으로 방역했다고 포장되던 사람이 저거 가족을 통해서 남들은 죽어나가는 판에 사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정은경의 남편이 코로나 유행 당시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 매입을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은경이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해명 자료와 실제 남편이 벌어들인 돈 사이에 꽤 큰 차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은경은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되었다가 2020년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짜르로 군림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 5월까지 2년간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했는데 매일 텔레비에 등장해서 정은경이 말이 정부 입장이다. 그리고 정은경이가 선방하고 있다. 그건 정권의 입장과 맞물려서 정은경을 의도적으로 스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판에 기어나와가지고 중앙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았어요. 그래서 저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굳혀놨구나 했는데, 자, 국민들한테 마스크 착용하고 진단키트 사용을 해라고 당부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에 사재기하지 말고 줄 서라고 강요하던 그 배우자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주식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다 의사라는 거예요. 서울의대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함께 전공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사가 뭐가 부족해서 마누라가 질병청장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데 그때 전 국민이 구하지 못해서 안달하던 마스크 진단키트 주식을 사들였냐.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배우자 명의로 손소독제, 손세정제 원료인 에틸알코올 생산업체 청해 에탄올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2022년 10월에는 이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서 비판을 받았지만은 그때는 물러나고 난 뒤라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이 에틸알코올뿐만 아니라 더 있는 게 이번 검증에서 드러났는데, 정은경이가 대통령실의 검증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일부가 누락되어서 실제 벌어들인 수령액이 적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우자의 주식 계류가 단순한 재산 형성 차원이 아니라 이해 충돌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은경이가 고발되면 아마 사법 처리 대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걸 일부러 언론에 흘렸어요. 정은경 본인은 방역의 상징이었지만 배우자가 코로나로 돈벌이를 했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정은경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용산의 분위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가족이 직무 관련 경제활동을 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높으면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가족이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주식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거기에 취업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 우려 기업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2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정은경이는 당시 국가 코로나 방역 정책을 총괄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마스크 진단키트, 손세정제 등은 국민의 안전, 목숨에 직결되는 풍기 품목이었는데 해당 정보를 갖다가 관할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매우 악질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첫 질병청장인 백경란도 비슷한 논란 끝에 취임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잖아요. 그때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 종목이 일부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서 매각을 했지만은 본인 명으로 또 이런저런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비판을 받았고, 남동생이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 사회이사 지원하면서 질병청장이 누나라고 이력서까지 적었다 해서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화가 난 거는 아무도 낙마시키지 않고 다 데려가겠다. 그런데 질병청장에 거의 내정되다시피 한 자가 이걸 속이고 그렇게 장관에 나섰다가 저런 문제들이 터지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줬을 건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분노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언론에 일부러 흘린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방역 영웅
재산 신고는 은폐 영웅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정은경은 국민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코로나 사령탑인데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것은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비루한 것들이 정치판에 얼렁거리고 있습니다. 송미령이, 정은경이 정말 한심한 종자들이에요.